나는 죽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추수감사절 밤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차가운 부엌 바닥에 누워 숨을 거두었다. 엄마의 손에 쥔 그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던 순간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모든 배신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 나는 10년 전 그 지옥 같은 가족 모임이 시작되기 직전에 내 몸 안에 있었다. 환생. 아니, 더 정확히는 회귀였다. 이 기회를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터였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28살의 내가 아니라 18살의 풋풋한 얼굴. 피부는 여전히 부드럽고 눈가에 아직 주름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눈빛. 이게 현실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손가락으로 뺨을 꼬집었지만 고통은 선명했다. 죽음의 고통만큼은 아니었지만 10년 전의 이 순간 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참이었고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빠는 이미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그 후로 더 험악해졌다. 그리고 내 오빠, 그 새끼. 오빠는 가족의 황태자였다. 모든 게 오빠 중심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늘에 숨어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추수감사절. 한국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가족은 미국 이민자 친척들이 많아서 매년 11월에 그 가짜 명절을 지켰다. 엄마가 고집스럽게 테이블 위에 터키 고기 대신 불고기와 김치를 올리고 이게 우리 스타일이라고 웃으며. 하지만 작년 아니 내 기전 삶에서 그날은 달랐다. 오빠가 결혼을 발표했고 그의 신부가 된 여자는 내 절친이었다. 배신의 시작. 나는 그 모임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너는 공부나 해. 바쁠 텐데 엄마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장냈다. 나는 홀로 집에 남아 울고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 결국 그 칼에 찔렸다. 살인자. 엄마였다. 오빠와 그 여자가 꾸민 일, 내 존재가 그들의 완벽한 가족의 방해라고 느껴졌으니까. 회귀한 지금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내가 테이블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옷장을 열고 그날 입었던 빨간 원피스를 꺼냈다. 피를 흘릴 때 그 옷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기억났다. 하지만 이제는 무기였다. 복수의 상징. 아침 식사 때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얘야, 수진아. 오늘 모임 준비 좀 도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날카롭고 명령조.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다. 40대 중반의 엄마,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에 숨겨진 도끼. 네, 엄마. 그런데 올해 추수감사절은 특별할 것 같아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눈살을 찌푸렸다. 특별. 무슨 소리야? 그냥 평소처럼 오빠랑 친척들 오는 거지? 나는 웃었다. 오빠가 결혼 발표할 거래요. 그리고 신부는 제 친구예요. 엄마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스치듯이 스친 공포. 이미 아나, 그녀의 표정. 아니, 아직 아니야. 이건 내 회귀 전 지식. 10년 후의 비밀. 오빠는 이미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덮었다.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부엌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첫 번째 복수, 진실을 조금씩 흘리기.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10년 후의 기억으로 오빠의 비밀 계좌 번호를 검색했다. 회귀했으니 미래 지식은 그대로. 은행 앱을 열고 조용히 돈을 이체했다. 아주 작은 액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 아니 미래의 배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 오빠의 미래 신부.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수진아. 오늘 추수감사절 파티 재미있을 것 같아.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래. 그녀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오빠와 함께 나를 미워한 이유를. 내가 너무 가난해서. 가족의 부담, 그게 변명이었다. 정말. 축하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하지만.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소문. 확인해봐. 첫 번째 씨앗. 파국으로.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도착해 있었다. 25살의 오빠, 잘생긴 얼굴에 숨겨진 교활함. 동생. 오랜만, 그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오빠, 요즘. 재미있는 일 있었어.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그냥.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테이블은 화려했다. 엄마의 손맛으로 만든 음식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테이블 아래에 숨겨진 비밀. 아빠의 죽음 사고가 아니었다. 오빠가 술을 먹이고 엄마가 운전대를 잡게 한 살인. 그 비밀이 나를 죽인 원동력. 모임이 시작되자 나는 잔을 들었다. 모두 건강을 위해 모두가 웃었지만 내 눈은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 올해는 가족의 진실을 말할 때예요. 그녀의 포크가 떨렸다. 첫 번째 갈등. 밤은 길었다. 모임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화기애애했다. 친척 이모가 수진이도 어여 결혼할 나이 됐네 라고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동의하듯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들렸다. 10년 전의 나라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을 텐데.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결혼. 아직 멀었어요. 대신 가족의 비밀을 풀어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오늘은 즐겁게 지내자.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손가락이 컵을 쥔 게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동생, 술 마셨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미경은 불안한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아까 학교에서 심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비밀. 네, 가족의 비밀. 아빠가 왜 죽었는지 다들 아시죠? 친척들의 눈이 커졌다. 이모가 바빠? 그건 사고였잖아, 얘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 오빠가 아빠에게 술을 먹였고 엄마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죠. 누가 만진 것 같아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야, 미친 소리 집어치워. 증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미래에서 기억한 증거. 실제로는 없었지만 회귀의 힘으로 상상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미리 준비한 가짜 녹음 파일. 이거 들어보세요. 오빠의 통화 기록 테이블에 USB를 꽂자 모니터에 오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브레이크 만진 거 수진이한테 알리지 마. 그 애가 의심하면? 가짜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짜 공포였다. 엄마가 소리쳤다. 그만. 이건 조작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밀쳤다. 당신. 정말 그랬어? 첫 번째 균열, 복수의 쾌감이 내 가슴을 채웠다. 밤이 깊어지자 모임은 엉망이 됐다. 친척들은 일찍 떠났고
집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수진아,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울먹이며 물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 10년 후에 나를 칼로 찌른 엄마가 궁금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칼. 미쳤어. 나는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미래의 그날, 오빠의 결혼식 후, 내가 초대받지 못한 채 집에 남아. 술에 취해 헤매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오빠 인생이 망가졌어. 그녀의 그 말, 그리고 칼. 오빠는 방에서 지켜봤고 미경은 그냥 제거하자고 속삭였다. 그건 꿈이야. 환각. 엄마가 부정했지만 그녀의 떨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오빠가 다가왔다. 동생,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용서. 아직 멀었어. 내일 더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단계, 재정적 파탄. 오빠의 비밀 계좌를 털어내기. 미래 지식으로 그의 불법 도박 빚을 안다. 은행 앱으로 조작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왔다. 김민준 씨, 도박 관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소리쳤다. 이게 다 내 짓이야. 수진아, 나는 무죄한 척 눈을 깜빡였다. 엄마,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두 번째 타격. 학교에서 미경이 나를 기다렸다. 수진아, 오빠가 정말 바람 피웠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녀의 눈물. 나는 위로하는 척 안아주며 속삭였다. 알아. 그리고 오빠가 아빠 죽인 것도 그녀의 몸이 굳었다. 뭐? 그건 나는 증거 가짜지만 설득력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 미경은 무너졌다. 나 어떻게 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랑 같이 복수하자. 아니면 너도 끝장이야. 그녀의 선택. 배신자 vs 동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동맹. 복수의 그물이 점점 좁혀졌다. 시간이 흘렀다. 추수감사절로부터 일주일, 오빠는 경찰 조사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됐고 미경은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 차례야. 미경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엄마. 그분은 너무 무서워. 엄마는 변했다. 더 험악해졌다. 매일 나를 노려보고 내가 다 망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비밀. 아빠의 보험금을 독식한 것, 그 돈으로 오빠의 빚을 갚고 나를 무시한 이유. 오늘 엄마랑 이야기할 거야. 나는 미경에게 말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카페에서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만나요. 가족 상담. 그녀는 거부했지만 나는 강행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엄마의 얼굴은 피곤했다. 무슨 짓이야, 수진아. 오빠가 자살할 뻔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살. 그게 엄마가 원한 거잖아. 나처럼. 엄마의 눈이 흔들렸다. 나처럼. 그 칼 이야기 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요.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 그 돈 어디 갔어?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너 어떻게 아는 거야? 나는 USB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진짜 회귀 전 기억으로 재현한 은행 거래 내역. 이 돈으로 오빠 도박 도왔지? 나한테는 학비 한 푼 안 줬어. 엄마가 울었다. 그건 오빠를 위해. 너는 항상 문제아였어.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문제야. 그건 엄마가 만든 거야? 아빠 죽인 후 나를 탓했잖아. 첫 번째 고백. 엄마가 무너졌다. 미안해. 하지만 그날 내가 집에 안 왔으면 내가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소리쳤다. 공원이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엄마가 속삭였다. 오빠 결혼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될까 봐. 비밀의 일부. 오빠의 신부 미경이 나를 질투했다. 내가 너무 예뻐서 오빠가 널 좋아할까 봐. 웃기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침묵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수진이가 다 알아. 어떻게 해? 오빠의 목소리. 엄마, 그 애 죽여야 해. 지난번처럼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회기 전의 대화. 이번엔 듣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죽여. 또 그들은 놀라 돌아봤다. 엄마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우연. 아니, 운명. 수진아, 오빠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미경에게 미리 보낸 신호로 경찰을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굳었다. 이게 끝이야. 나는 말했다. 경찰이 도착해 오빠를 체포했다. 엄마는 울며 매달렸다. 제발.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배신자들이. 미경은 내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10년 후의 죽음이 떠올랐다. 이게 맞아. 첫 번째 의심.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공개. 언론에 가족 비밀을 흘리기.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재벌 집안 아들, 아버지 살인 및 도박 스캔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오빠의 직장 연결로 과장됐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과. 수진이가 환각을. 그녀의 변명. 미경이 찾아왔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오빠가 감옥 갔어. 나는 웃었다. 아직. 엄마의 차례. 우리는 엄마 병실로 갔다. 엄마가 나를 보자 울었다. 용서해. 다 엄마 잘못이야. 고백. 아빠 살인, 나 방치, 모든 게 그녀의 도끼 때문. 하지만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미워했어? 엄마의 대답. 내가 아빠를 닮아서. 그 사람이 떠난 후 내 얼굴 볼 때마다 트라우마. 비밀의 뿌리. 나는 흔들렸다. 복수인가, 이해인가? 엄마의 고백 후 세상이 변했다. 오빠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경은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보상으로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복수의 일부. 밤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엄마를 무너뜨리자. 그녀의 사회적 지위. 엄마는 지역 모임의 리더였다. 교회, 이웃들. 다음 주 나는 교회에 갔다. 엄마의 완벽한 어머니 이미지를 깨기 위해. 설교 중 나는 일어났다. 목사님, 제 가족 이야기 좀 해요. 모두가 쳐다봤다.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를 버렸죠. 웅성거림. 엄마가 교회에 도착해 소리쳤다. 거짓말. 미친년. 하지만 증인들이 있었다. 미경의 증언. 저도 봤어요. 그날 밤 교회는 발칵 뒤집혔다. 엄마는 쫓겨났다. 악마야. 이웃들의 외침. 그녀의 눈에 절망. 수진아. 왜? 나는 속삭였다. 추수감사절에 초대 안 한 데가.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무너졌다. 돈 다 없어. 오빠 변호사비도. 나는 웃었다. 내가 줄게. 대신 모든 걸 포기해. 계약서. 엄마의 서명. 집을 나가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작은 원룸으로. 오빠의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오빠의 변호사는 환각이라고 했지만 녹음이 증거였다. 유죄. 15년형. 미경은 울었다. 이게 끝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지막 트위스트. 그 트위스트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회귀 전 나는 알지 못했다. DNA 검사 미리 준비한 결과 오빠는 내 돛바가 아니었다. 엄마의 불륜. 아빠의 피가 아닌. 엄마, 왜 숨겼어? 병실에서 물었다. 엄마가 웃었다. 내가 증오의 상징이었어. 그 남자 때문에. 충격. 내 존재 자체가 배신.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아니. 이제 자유야. 나는 말했다. 엄마에게 돈을 주고 떠나게 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미안해, 수진아. 사랑했어. 내 방식으로. 미경과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칼날, 피디게 복수였나. 미경이 안아줬다. 내가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비밀. 그녀가 오빠와 함께 나를 미워한 이유. 질투 외에 돈, 오빠의 약속. 어느 날 미경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오빠한테 돈 보내. 풀려날 거야. 배신 2라운드. 나는 웃었다. 좋아. 이번엔 진짜 복수. 경찰에 신고. 미경 체포. 왜? 그녀의 울음. 너도 제거해야 해. 감옥에서 미경을 만났다. 수진아,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추수감사절에 너희가 만든 지옥. 이제 내 차례. 그녀의 눈에 공포. 완벽한 고립. 혼자 남은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오빠와 미경은 감옥, 엄마는 사라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 후 정신병원.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법학. 복수를 공부하자. 친구들은 수진아, 강해졌어 라고 했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1년 후 엄마가 퇴원했다. 수진아, 만나자. 그녀의 편지. 나는 갔다. 카페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마지막 복수, 가족 재건? 아니, 파괴. 엄마와 재회. 집으로 데려갔다.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 희망. 하지만 밤에 나는 약을 탔다. 미래 지식으로. 그녀의 약물 알레르기. 엄마, 이거 먹어. 그녀가 마시고 발작. 병원으로. 의도적. 의사의 질문. 나는 울었다. 아니요. 실수. 하지만 증거는 없음. 그녀는 회복됐지만 의심의 눈초리. 수진아, 나는 부정했다. 엄마, 사랑해. 거짓. 그녀의 고통이 내 쾌감. 오빠의 편지. 감옥에서. 동생, 미안해. 진짜 오빠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말했어.의 충격. 하지만 이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날 죽인 이유. 그의 답. 질투. 내가 진짜 피를 이었으니까. 재판 후속. 오빠의 항소. 나는 증언 거부. 가족이니까 변론이 화해. 라고 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변호사에게 돈을 보내 풀어주게 했다. 아니, 함정.
풀려난 오빠를 기다린 건 사설 경비. 배신자의 싸움. 오빠의 상처. 의외, 그의 외침. 추수감사절 때가. 미경도 풀려났다. 감량. 그녀가 찾아왔다. 수진아, 사랑해, 레즈비언. 티스트. 그녀의 고백. 오빠는 도구였어. 너를 원했어, 소름. 그럼 왜 배신? 질투. 내 자유로움.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칼을 찔렀다. 장난. 가짜. 하지만 공포. 나가 그녀는 도망쳤다. 영원히. 엄마와 오빠가 다시 만났다. 우리 셋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계획. 나를 다시 제거. 회귀 전처럼. 그래서 선수 쳤다. 집에 불을 질렀다. 작은 화재. 그들은 탈출했지만 트라우마. 수진아, 악마야, 오빠의 소리. 나는 웃었다. 그래. 환생한 악마.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새 이름으로 살았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작은 카페 주인. 하지만 밤에 꿈속에서 그날이 반복됐다. 추수감사절 테이블, 칼, 피, 이게. 행복인가? 어느 가을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 나는 혼자 테이블을 차렸다. 불고기, 김치. 그리고 초대장. 엄마, 오빠, 미경에게. 마지막 모임이 그들은 왔다. 공포에 질려. 테이블에 앉자. 나는 말했다. 기억나. 10년 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죽음, 엄마의 속삭임.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왔어. 환생해서. 고백 시간. 이 모든 게 내 복수.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 그들의 눈에 희망. 하지만 트위스트. 조건, 진실, 오빠가 말했다. 아빠 죽음, 우리 잘못. 미안, 엄마, 너 버린 거, 후회, 미경, 사랑했어. 잘못됐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그래. 새로 시작 우리는 안아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속삭였다. 농담. 이건 꿈이야, 아니, 현실. 문이 열리고 경찰 들어왔다. 모든 증거 제출. 영원한 감옥. 나는 홀로 남았다. 자유. 하지만 비극. 아니, 코하우. 나는 산다. 그들의 잊지 못할 나를 만들었으니까. 에필로그 10년 후 나는 성공한 변호사, 추수감사절, 혼자. 하지만 미소 지으며 고마워, 과거.